강주의 이제 주요 풍경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윗그림은 강주천 모습이에요. 강주천. 1910년대. 장이 서고 있네요. 지금 장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예, 밑에는 무등 경기장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에 최초로 공설운동장이 세워졌던 장소는 요거 하시는 분은 아마 학생들은 없을 것 같은데 양동에 있었어요. 양동. 크게 지금 굴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제사공장이에요. 옛날 중앙여자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따라서 여기에서 누에 번데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번데기를 뛰어다가 팔았었던, 번데기를 먹었던 기억이 아마 어르신들은 추억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에 보면은 동그란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그 초가집 앞에 이게 이제 금호 빌딩 자리에 1931년도에 만든 공설운동장이에요. 육상 트랙 정도가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진은 1952년 사진. 52년 사진에 1931년도에 만들어진 최초의 공동운동장이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공설운동장이 세워져 있다, 건립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조금 이제 윤곽을 아시겠죠? 무등경기장이에요. 1966년 사진인데 65년도에 전국체전 당시에 건립된 것이죠. 앞에는 육상 트랙이고요. 뒷부분 조그만한 것은 옛날 야구장이잖아요. 야구장. 뭐 혜태 타이거스 시절에 야구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이 무등경기장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89년에 가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무등경기장만 바뀐 게 아니라 주변에 건물 들어선 거 보세요. 89년도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6년도에는 달랑 몸만 있어요. 운동장만 있잖아요. 근데 23년 만에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강주가 이렇게 변화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거잖아요. 그 무등경기장 자리에 강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2014년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경기장의 역사도 참 재미가 있네요. 강주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주역은 지금 철도가 놓여진 게 강주가 1922년도예요. 1922년도. 대인동 동부 소방서 자리에 강주역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송정으로 철도가 놓여집니다. 10km 정도. 담양 20km, 여수 160km 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1920년대에 강주역의 모습이 이거예요. 22년도에 건립된 강주역 역사. 지금 사진 속으로만 남아있죠. 이 역사 앞에서 1929년 강주학생 독립운동, 그러니까 강주 고보생과 강주 일본 학생인 일본 중학생 간의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던 현장. 1929년 11월 3일 한 11시 언저리에 이 강주역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던 현장인 거예요. 지금 이 건물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1960년도에 70년대에 강주역이 중흥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리고 강주역 앞에 왼쪽 사진 보세요. 70년대 보면 오골인가요? 예, 사방으로 쭉쭉 뻗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70년대 강주역, 이걸 신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22년에 만들어진 역을 구역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강주 신역 옆에 거우 앞부분은 건물이 들어차지 않은 허허 벌판이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89년도가 되면 불과 20년도 안 됐는데 거대한 건물로 강주 신역 옆은 꽉 차버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강주역이 이렇게 변했고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강주천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른쪽 사진은 뭐 제가 앞부분에 보여드렸었는데 그 1912년도 뭐 강주시가지 계획도에 강주 천이 지금 파랗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강폭이 굉장히 큰 데는 100m가 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년대 30년대 강주 천이 정비가 되면서 지금 뭐 넓이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 생겨난 땅은 뭐 천변 좌우도로가 되어서 지금 도로가 되어 있죠. 왼쪽은 70년대 뭐 강주천의 모습이고 70년대 강주천뿐만 아니라 강주시가지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큰 장터입니다. 큰 장터. 강주천에는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주 공원 앞에 강주천변에는 큰 장이 섰고 사직공원 앞에 강주천변에는 작은 장이 섰어요. 그런데 아무튼 1910년도에 장 보러 왔던 분들이 온통 하얀 옷을 입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강주 장터가 전부 초가집이었음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강주천 큰 장터는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에 뭐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죠. 작은 장터가 여러분 제일 뒤에가 무등산이에요. 그리고 제일 앞에 그 기아지붕 보이잖아요. 이게 향교에 딸린 삼화제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리 있잖아요. 이게 옛날 노지다리라고 해서 이 노지다리를 쭉 따라서 가면 거기가 뭐냐면은 작은 장터예요. 작은 장터. 작은 장터에서 쭉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문통, 충장로, 강주 우평국이 나와요. 강주 우평국. 그러니까 강주 사람들이 나주 쪽으로 가려면은 서문을 나와서 노지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강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왼쪽에 넓은 그 모래사장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고 이 모래사장의 끄트머리 부분에 작은 장이 섰던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강주천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뭐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들의 빨래터였고 아이들의 수영하는 장소였고 미역 감는 장소였고 그리고 그 모래사장에서는 아이들이 뭐 축구 차고 공 찼던 운동장 역할을 했었던 뭐 지금 같으면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문화시설 터가 나이롱 극장이 들어왔던 것도 또 강주천이거든요. 아무튼 50년대 강주천 주변은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뭐 거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몰려 살았던 현장이 또 강주천이기도 했다. 7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강주천 주변이 오늘 우리가 아는 강주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주천에는 이런 다리도 있었습니다. 뽕뽕다리. 아마 뭐 70년대 73년도에 철거가 됐으니까 양동에 발산부락이 있었어요. 발산부락. 그리고 그 발산부락 건너편이 지금 전남방직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이어주었던 다리가 뽕뽕다리였는데 밑에 다리로 바꿔지게 되죠. 발산다리, 발산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금남로가 이 발산교까지예요. 옛 전남도청 앞에서 이 발산교까지가 금남로인 거예요. 그래서 옛 발산교 다리에는 구멍이 뻥뻥뻥뻥 떨어진 그 철로 만든 그 철판을 깔았는데 뻥뻥뻥뻥 떨어진 그걸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뽕뽕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걸 배경으로 많은 뭐 여자분들이 뭐 사진을 찍고 있네요. 무등산 모습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은 강주인들에게는 뭐 특별한 산이죠. 강주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무등산 아래에 있다고 대답하고 또 무등산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강주 옆에 있다고 대답하잖아요.
무등산은 강주 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고 또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힐링처일 뿐 아니라 옛날부터 강주 사람들은 무등산이 강주 사람들을 지켜주는 성황신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서석대가 있는 위치에 무등산 서석대라고 쓰여 있네요. 1100m 고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등산의 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등산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요사라고 하는 절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라본 무등산의 모습인데 어때요? 울창한 숲인가요? 민둥산이 산인가요? 민둥산이잖아요. 여러분, 석탄을 떼고 골로를 떼고 가스레인지로 바뀌면서 우리 그 주방 문화에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그전에는 뭘 썼어요? 전부 나무 뗐잖아요. 그래서 무등산에서 전부 나무를 회해서 팔았고, 그래서 여러분 계림동 계림파출소 앞 그 길 옛날 나무를 파는 나무전이 있었던 거리예요. 그러니까 무등산에서 나무를 해서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와서 팔았던 데가 계림동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무등산이 이렇게 헐벗은 산이었는데 불과 70년 만에 무등산은 울창한 숲으로 또 바뀌었다. 그래서 강주 사람들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참 강주 시내만 바뀐 게 아니라 강주천도 무등산도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런 추억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있어요. 선생님도 70년대에 이런 모습으로 무등산을 올랐는데 지금 수학년 소풍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강주의 모든 학교 학생들은 도시락 싸들고, 그리고 아마 여학생인 것 같아요. 그 밑에는 하얀 체육복, 위에는 교복을 입고 무등산으로 소풍 가는 모습 추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무등산은 50년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양림동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는 스피아 여중고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 최초의 학교는 소속초등학교예요. 1896년도에 만들어진. 그런데 최초의 사립학교는 1908년도에 만들어진 스피아 여학교 숭일학교예요. 숭일학교. 여러분 지금 이처럼 운동장 있죠. 운동장 뒤에 있는 그 서양식 건물이 윈스브로우홀이에요. 이게 지금 스피아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 운동장 저쪽 산 쪽으로 올라가면 건물 또 하나 있죠. 이게 스피아홀이에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올 강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 스피아홀이에요. 스피어라고 하는 분이 돈을 기부해서 만든 건물.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스피어 홀이 됐고, 그래서 스피아라고 하는 학교 명이 된 거예요. 운동장 옆에 조그만한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표시가 잘 안 되죠. 이게 커티스 메모리얼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그 건너편, 운동장 건너편의 큰 건물은 지금 여러분 아는 기독병원, 옛날 재중원 건물이죠. 아무튼 이 건물이 몇 년대 건물인지는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아마 5, 60년대 건물은 아닐까 싶은데, 이때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양림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여러분 전남대학교 아시죠? 1952년도에 개교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65년도 건물이에요. 65년도. 선생님도 이제 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70년대 제가 다녔거든요. 65년이니까 10년 정도 앞 건물인데, 오른쪽은 운동장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운동장 끄트머리 빨간 건물이 본관이고, 왼쪽 언덕 위에 있는 게 법학대학이에요. 법과대학이에요. 근데 법과대학 앞에 운동장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 이 마을이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다니까요. 70년대까지. 아무튼 전남대학교 건물이 이렇게 생겼고, 저 뒤에 본관 뒤에 한 10시 방향에 큰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거 인문대 건물이에요. 지금 인문대 건물. 네. 그래서
65년도 전남대학교 모습이 이랬던 전남대학교가 88년도가 되면 이렇게 바뀌네요. 교문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운동장이 있는데 마을이 전부 사라지고 없잖아요. 마을이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법가대학 옆에 바로 또 하나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게 사회대학이라고. 사회대학이에요. 사회대학. 그리고 입구에서 쭉 반드시 올라오면 아까 본부가 있었고, 본부 뒤에 이제 그 빨간 벽돌은 큰 도서관, 홍도라고 불렀고, 그 뒤에 하얀 건물은 하얀 도서관인데 이게 백도예요. 백도. 하얀 흰백자. 그 뒷부분이 사범대학 예술대학이고, 오른쪽 부분이 뭐 공과대학이고, 그리고 공과대학 앞부분에 연못도 이렇게 딱 정비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88년도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65년도 모습. 불과 20년 만에 전남대학교는 이렇게 바뀌었다. 대단하죠? 조선대학교는 더 재미있네요. 46년도에 개교됐는데 문을 열었는데 지금 51년도 사진이거든요. 본관 하나 건물 달랑 하나 있습니다. 지금 51년인데도 계속 뭐 공사 중임을 알 수가 있고, 조선대학교를 가려면은 비가 오는 날 장화가 필수겠네요. 보니까 논두렁길을 올라가야 했다. 89년도 모습은 제법 바꿔졌죠. 아마 조선대학교 아까 65년도 당시에는 가운데 건물 하나만 있었는데 그 달랑 좌우에 똑같은 첨탑 모양의 건축물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고 오늘과 같은 거우 모습을 갖췄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대학이 있습니다. 교육대학은 1923년도 전남 도립사범대학으로 설립이 됐다가 38년도 강주사범대학이 되고 63년도에 강주교육대학이 됐는데 60년도에 원래 위치는 어디에 있었냐면 전라남도 도립사범학교 시절에는 서석초등학교 앞에 중앙 도서관인가요? 그 자리가 바로 교육대학의 전신 사범학교가 있었던 자리죠. 이게 이제 풍양동으로 옮겨갑니다. 60년대. 그래서 풍양동의 60년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65년도 풍양동의 모습도 온통 주변은 야산이었고 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주공원을 좀 들여다볼까요? 강주공원은 1913년도에 일제가 일본 신사, 지금 보고 있는 게 신사예요. 앞에 있는 걸 일본 사람들은 도리라고 부르는 곳인데 신사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공원이 강주공원이다. 지금 이 신사가 있고 뒤에 신사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강주공원 현충탑이 세워진 장소, 그 제일 꼭대기 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8년도 사진인데 강주공원에 큰 변화가 있잖아요. 제일 앞에 보면은 65년도에 구동체육관이 생겨납니다. 구동체육관이 그 장충체육관과 함께 원형의 체육관이 우리나라에 2개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동체육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주공원 운동장 보세요. 운동장.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1961년도에 세워진 안중근의사 숙모비가 여기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87년까지 강주공원에 존재하다가 중해공으로 옮겨졌는데 안중근의사 숙모비가 보이고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구동체육관 바로 오른쪽 보면은 탑이 보이잖아요. 탑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고려시대 때 만든 성고사지 5층석 탑이에요. 성고사지 5층석 탑.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정자가. 이게 지금 사라지고 없는 북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남정. 1980년대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세요. 1999년도 사진인데
지금 구동체육관 뒤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잖아요. 이게 체육회관이라니까요. 이 체육회관이 들어서면서 북남정이라고 하는 건물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5층 석탑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강주공원 자락에 건물이 하나 생겨났죠. 시민공원이라고, 시민회관이라고, 71년도에. 그래서 시민회관은 71년도에 세워져서 뭐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예인가요? 이런 걸 여기서 다 했고, 영화 뭐 상영했었고, 당시 70년대 80년대 강주 시민들의 문화의 전당이 바로 뭐 시민회관이었는데, 지금도 이 건물은 살아있다. 리모델링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 보여드렸던 구동체육관이 6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그 자리 지금 사라지고 없고, 그 자리에 지금 왼쪽 보이고 있는 빛거울 시민문화관이 들어섰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구동체육관이 한 40여 년 동안 제 역할을 다 했었는데, 저도 여기 들어가서 농구도 응원하고 기밀 레슬링도 보고 했던 추억이 있는데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사직공원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 강주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4년도에 사직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사직공원은 70년, 80년대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동물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강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강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팔각정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관람차가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연인들이 그 관람차를 탔던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린 팔각정이에요. 팔각정. 그런데 강주공원 사직공원의 최초로 24년도에 사직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가운데 보세요. 나무전망대가 만들어져요. 지금 50년대 사진인데, 나무전망대 5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념사진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무전망대가 사라지고 73년도부터 오른쪽 팔각정이 만들어져요. 팔각정. 70년대 팔각정이 만들어졌을 때 사직동물원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학생들은 아마 전혀 상상도 못할 텐데, 그때 매점이 팔각정에 딱 하나 있어서 팔각정 매점 주인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팔각정은 2013년도에 14년도에 다시 헐리게 되고, 그 자리에 왼쪽에 보이는 2015년도에 아주 멋진 전망타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타워에 올라가면 강주시가지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사직공원의 전망대도 이런 변천사가 있었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직동물원이 들어서 있었다. 1970, 80년대, 91년까지 존재하다가 사직동물원이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사직동물원의 동물들의 배설물들 때문에 각종 파리라든가 모기들이 들끓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91년도 이제 오치로 이동하게 되죠. 강주 최초의 동물원도 이런 변화를 겪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얘기는, 이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호랑이였어요. 벵골산 호랑이. 그래서 이 무렵에 프로야구가 만들어졌고, 강주를 연고로 했던 혜태 타이거즈의 타이거즈, 그러니까 상징 동물이 바로 호랑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직공원의 호랑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사직공원에 70년대 이런 풀장이 있었다니까요. 수영장.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강주 최초의 수영장이 48년도에 잔난방지 공장 안에 만들어집니다. 야외. 그런데
우리 어린 학생들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뭘 찾나요? 수영복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옛날 입었던 훈도시를 차고 있다. 그러니까 해방은 됐지만 한 3년 됐잖아요. 해방된 지 48년도 사진이니까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입었었던 아마 그때 당시에는 속옷 팬티 개념이 또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속옷 대신 입었던 팬티 대신 입었던 훈도시를 차고 수영하는 모습이 1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5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불과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난강주역도 오른쪽이 30년대고요. 왼쪽이 89년도의 모습이니까 많은 변화가 있네요. 야, 여러분 봉선동이죠? 봉선동 56년도 사진인데 이런 모습 상상이 되나요? 이 봉선동에 30년 뒤에 오른쪽과 같은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니까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농부가 지금 논에다가 거름을 하고 있는데 거름도 집에서 여러분 응아 보는 거 있잖아요. 응아. 이걸 지금 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옛날 시골 마을 모습이 정겹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봉선동도 30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염주체육관 있는데 알잖아요. 염주동. 염주동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5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염주동은 이런 모습이었다. 제가 인구 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년 전에 10,000명이었던 강주가 지금 150만 가까이 150배 불어났으니까 공간적으로도 거주해야 될 집들이 이렇게 빽빽이 들어찰 수밖에 없었겠지만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남대학 아까 사례지역고등학교도 보여드렸는데 전남대학교가 위치하는 신안동도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몇 군데 염주동, 봉선동, 신안동의 모습 70년 전의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강주시가지 인근 중심지가 아니었던 주변부는 그런 모습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00년 전 강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양방주, 아까 그 다음에 태봉산, 강주읍성이 남아있다면 강주는 어떤 도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면 들어보고요. 그리고 과거 가치와 미래 가치는 공존할 수 없을까? 과거에 남아있었던 강주읍성이 지금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문화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는 않을까? 경양방죽이 남아있다면 강주 150만 시민들의 최고의 휴식처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가 인간답게 사는 아름다운 도시일까? 10,000명이 100년 만에 150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없어져 버린 것, 사라져 버린 과거의 모습들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뭘까? 아무튼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미래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도시여야 되는 건지 100년 전 강주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네, 감사합니다.